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하 이게 다시 600명대로 어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이 넘어섰고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이 지금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600명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0.5단계씩 내려놓은 상태이죠. 그러면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또 다음 주부터 다시 코로나 거리두기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코로나가 쉽게 잡힐 듯 잡히지가 않네요. 이제 믿을 거는 역시나 코로나 백신 말고는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도 올해 한 8월달쯤 되면 괜찮지 않을까? 8월달까지 하게 된다 그런다면 이제 코로나 백신이 국내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2월 말부터 이제 첫 백신 접종을 들어간다고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올 여름 때쯤 되면 그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크게 뭐 할 게 없습니다. 코스피는 굉장히 그림 잘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져 나가고 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변동성 자체를 굉장히 줄여나가면서 시장에 매매를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시장이 조용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종목들도 조용할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없고 떨어지는 것도 없고 지금 구간은 체력을 비축을 하고 우리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참에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은 좀 싸게 사고 좀 모아간다는 식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뭐 지금 당장 내일 오르냐 내리냐 이거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으로 저는 코스피가 4,000 한번 찍을 것 같아요. 코스닥 4,000 그 다음에 코스피 1,500 한번 가는 상승장이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더 버티면서 하는 매매를 추구한다 그런다면 올해도 괜찮을 거다. 올해는 제가 올해까지는 상승장을 내다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선이 지금 내년 5월달이죠. 5월이 만기니까 내년 3월달에 대선이겠구나. 그죠? 코스닥 4,000이 아니라 코스피 4,000이에요. 코스피 4,000. 코스피 4,000에 코스닥 1,500이에요. 내년 대선 일정이 3월 9일이네요. 내년 3월 9일 수요일이 대통령 선거일인데 올해까지는 괜찮고 내년 1월달부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월달부터 대선 끝나고 나서 한 5월까지 1월부터 5월까지는 좀 시장을 굉장히 우리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그런다면 현금 비중 한 70% 많게는 80%까지만 갖고 주식 비중은 2천만원 정도 20% 정도만 유지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 큰 관점은 그래요. 물론 전략에 대한 부분 수정이나 이런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큰 그림은 올해까지는 괜찮고 내년 1월달부터 현금에 대한 비중을 70%에서 80%까지만 늘리고 주식에 대한 비중을 20% 정도로 맞춰놓고 대선 끝나고 5월달까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시장이 한번 내년부터는 크게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시원하게 빠지고 나서 다시 움직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을 좀 쌓아놓고 이런 시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장을 기다리느냐? 작년에 빠졌던 이 시장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을 한 번 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빠지고 나면 바닥 근처까지 오게 되면 턴 어라운드 나오게 되면 현금 모아놓던 거 다 쏟아 부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상승장의 수익을 또 한 번 챙기면 되는 겁니다. 미국 국채가 지금 굉장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너무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 항상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 국채가 이제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관련해서 좀 봐야 될 종목군들을 좀 본다 그런다면 은행주와 보험주 쪽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경기가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에서 살고 있죠.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에 살고 있는데 이제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뭐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가
상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경기 부양책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부양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다 경기 부양책 자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국채, 나라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 억제 정책으로 가상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제일 돈을 많이 벌어들이느냐? 바로 은행업과 보험업들입니다. 은행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돈을 버는 가장 큰 구조는 80% 이상이 어디서 벌어들이냐면 은행들이 에데마진이에요. 에데마진. 순이자, 이자 이익입니다. 이자 이익.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에데마진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미친듯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 은행주들과 금융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누가 했다?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차례나 교육을 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이 교육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매매가 서투르신 분들을 계셔가지고 좀 힌트 좀 드리고 교육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로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릴게요. 처음 매수가 3,970원 잡고 2차 매수가 3,375, 3차 매수가 3,120원 해서 이날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처음 나갔습니다. 자, 목표가 수익률 얼마 제가 책정해놨나요? 15%에서 20% 잡아드려요. 근데 20%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갑자기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터졌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목표 수익률을 이미 초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가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진 물량의 절반을 던지는 겁니다. 가진 물량이 50% 정리하는 거지. 왜? 이미 내 목표 수익률을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20% 먹었으면 내가 가진 물량이 50%는 정리하고 그러면 남은 50% 물량은 어디까지 보유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 3일선하고 5일선만 보세요. 3일선과 5일선. 짧게 보면 3일선, 길게 보면 5일선.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